오늘은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앞선 키노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AI라는 단어가 빠지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시대죠. 그 변화의 중심지 미국에서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의 박이한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제 파트너스 구 프라이머 사제의 박이한 파트너라고 하고요.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트렌드 앤 퀘스천이에요. 사실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렌드 토픽을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내일 아침 되면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레터를 쓰고 있어요. 주간 실리콘밸리 뉴스레터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챗GPT가 처음 나온 그 순간부터 여기는 버블이 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써왔고, 그리고 뭐 앤드류 잉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어떻게 인사이트 그렇게 많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듣는 것들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인공지능 씬에 포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새로 나오는 거면 다 좋아 보이고 트렌디한 거면 전부 다 될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우리는 포모보다는 뭐 물론 우리 이번 세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바꾸는 방향성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 그 사제 파트너스에서 매년 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행사인데, 브래드 걸스너라고 지금 10빌리언 이상 매니지하는 VC도 저랑 같이 동의하는 반대, AI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같이 VC들, 특히 투자자들은 아웃라이어를 찾아서 아웃퍼폼을 해야지 남들 다 투자하는 것들에 같이 투자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만의 어떤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준 없이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최신 트렌드, 조금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중요한 질문들, 어떻게 이 세계를 보실 것인지, 인공지능 회사들을 판단하실 때나 트렌드를 이해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핫했던 게, 일단 트렌드 몇 가지만 보자면 5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구글 I/O가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내놨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번 인공지능은 구글과 애플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보통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티브한 디스트럭션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옛날에 어떤 대기업이 있으면 스타트업에서 챌린지를 하고 그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을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애플이 저는 다 깨부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글 같은 경우는 서치를 이용해서 만든 인프라스트럭처로 광고를 했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정복을 함으로써 AI 시대까지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어제 나온 것들이 제미나이 울트라라고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해서 뭐 구글 클라우드까지 모든 걸 다 합쳐서 250불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내놓은 거고, 비디오 만드는 AI도 너무 잘 만들어져서 지금 사실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고, 딥띵킹, 그 딥리서치 같은 것도 내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글이 제일 걱정했던 게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광고는 어떻게 하지? 구글은 키워드 기반으로 광고를 해왔잖아요. 그거를 몰랐었는데 그거를 구글이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3D로 텔레컨퍼런싱 더 이상 줌이 아니라 3D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것도 내놨고, 스티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UI UX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입니다. 작업을 맡겨놓으면은 이틀, 3일 동안 혼자서 구글 에이전트가 작업을 완료를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구글 안경입니다. 구글 글라스가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너무 일찍 나와서 돌아갔었는데, 이제 와비 파커랑 젠틀몬스터랑 같이 해서 AI XR 안경을 만든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스피치 트랜슬레이션도 실시간으로 번역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이는 트렌드는 뭐냐면 멀티모달, 이제 그냥 글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이 되고 있고, 번들링, 구글 제미나이 하나만 쓰면은 저는 사실은 50불짜리 쓰거든요. 그것만 써도 대부분의 기능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메일까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생태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 인간이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Voice AI,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컴퓨터라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디맨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픈 AI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ove From이라고 조니 아이브, 그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출신인데 그 사람의 회사를 6.5빌리언에 샀습니다. 그래서 새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유는 보이스와 하드웨어, 새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여태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글을 통해서 썼다면은 보이스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아예 다른 형태의, 아이폰이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의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시도로 보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2024년 2월에도 분명히 우리는 하드웨어가 한번 변할 것 같다, 지금 핸드폰으로는 이번 세대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도 최근에 쓴 것도 2025년 4월 달에 말이 손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Buy Now Pay Later, 그 북유럽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할부,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미국엔 없었던 할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우리는 AI 회사니까 직원 700명 줄일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AI를 썼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 갑자기 사람들이 고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hallucination problem, 환각 증상이 계속해서 있고, 그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버블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너레이션의 AI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저도 이 얘기를 뭐 4월 달에도 쓰긴 했었는데, 저는 이번 세대 인공지능이 지능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리를 다 써보셨겠지만 옛날에는 말로 했을 때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지금 인공지능이 뭐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추론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일 빠르게 평균적으로 좋은 확률로 가지고 오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빌드 AI라는 AI 앱메이커 유니콘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450빌리언을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인사이트 파트너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코닉, QIA라고 이제 중동에 있는 그 국부 펀드까지 450빌리언 달러 투자를 하고 1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을 달성했었는데 지금 뱅크럽시를 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유니콘이건 아주 유명한 VC가 투자를 했건 어쨌든 이 시장에 지금 버블이 너무 많이 껴있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은 2024년 7월쯤 너무 이르긴 했는데 이제 오픈AI도 그렇고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캐릭터 AI가 이 뉴스에서 나오고 나서 한 2주 후에 망했어요. 그리고 글린도 그렇고 하비도 그렇고, 요즘 인공지능에서 핫하다는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버블이 많다. 근데 물론 커서나 윈드서프 같이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 회사들에 비해서 버블인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그리고 뭐 2025년 5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챗GPT 나왔을 때 환각 증상 너무 심하다, 로이어들이 쓸 수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엔트로픽의 변호사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자기들 툴을 이용해서, 자기들 챗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석연 그 리글 사이테이션을 했는데 그게 틀린 거죠. 또 왜냐? 환각 증상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AI2라는 조그만 AI 모델이 비슷한 사이즈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회사들의 그 모델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is converging이에요. 지금 AI 모델들의 능력치가 전부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거고요. 제가 딥식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딥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다 뒤집어 엎고, 동시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컨버징하고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만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내가 AI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래는 오픈소스, 클로즈소스 질문 첫 번째였는데 요즘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픈소스가 클로즈소스를 따라잡아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라지 모델이 나은가 아니면 스몰 모델이 나은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규먼트를 보면은 크면은 어쨌든 더 잘 되고 더 잘 될 것이고, 그게 오픈AI의 아규먼트거든요. 오픈AI 같은 경우는 모델 사이즈만 크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델이 크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지만 정작 오픈AI는 GPT-5를 못 내놓고 있어요. 더 이상 모델 사이즈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수직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스몰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고 저렴하고 그리고 빠르고 특히 온 디바이스에서 작용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애플도 미국에서 잘 팔린 이유가 저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키운다고 해서 그 성능이 증가하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작은 모델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모델들이 점점점 더 성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 MMLU라는 그 벤치마크의 60%를 넘는 그런 모델들의 사이즈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모델부터 라마를 지나서 7 빌리언 파라미터에서 미니까지 5 미니 같은 경우는 1 빌리언 파라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 생각했는데 머신러닝은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그 성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걸 찾아냈고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딥러닝의 리밋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밋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저 모양을 보면서 아 딥러닝은 영원히 데이터만 커지면 성능이 나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머신러닝에서 봤던 그 장면이 딥러닝에서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 판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 트랜스포머를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converging or not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델들의 성능이 점점 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오픈AI 모델이 압도적으로 뛰어났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보시다시피 뭐 컨버전스가 있다고 하면은 오픈AI에 여러분 처음 챗GPT 나왔을 때 그때 그 기분과 3가 나왔을 때, 3.5, 4가 나왔을 때 점점 그 성능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걸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놀라웠던 그 순간이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능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은 성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할루시네이션도 잡지 못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컨버징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GPT-5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아규먼트도 있고 아니면 점점 더 오래오래 모델을 돌리면은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컨버징 해버린 상태라 가지고 옛날에는 오픈AI 모델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면 더 이상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게 됐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클로즈드 모델과 오픈 소스 모델들을 봤을 때 그 두 파란색과 보라색 선의 차이가 오픈AI 모델들과 뭐 라마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의 성능 차이였어요. 그게 점점 줄어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챗봇 아레나에서 이제 챗봇 아레나 같은 경우는 챗봇들과 대화를 하는 인간들이 본인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구글이 이미 오픈AI를 뛰어넘었어요. 최근에 5월 20일 날 그 구글 I/O 때 나왔던 그 모델이 벌써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픈AI 옵3가 3등에 머무는 2등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현실인 거죠. 옛날에는 오픈AI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지만 결국은 모두가 이 그 성능 향상에서 멈춰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버징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고민하시는 게 뭐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든든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누가 성공을 하든 인프라스트럭처는 나를 써야 되니까.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사실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글, 뭐 페이스북, 메타 아니면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인프라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는 회사들은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인프라가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투자처일까 어플리케이션 투자처일까에 대한 거는 리스크 테이스트에 따라 다르시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세상을 지배할 거는 어플리케이션이라 보고 우리가 지금 왜 어플리케이션이 재미냐면 더 이상 기능적인 아니면 성능적인 발전이 크게 기대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미 성능은 컨버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더 쓰기 좋게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제야말로 진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할루시네이션 자체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은 이번 세대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은 피처예요. 그러니까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 뭐가 잘못돼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버그가 아니라 그냥 피처입니다. 그냥 그 본질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 세대 딥러닝의 한계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왜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써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 세대 인공지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즈닝이라고 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마케팅을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냥 그 시스템에서 그 가장 에버리지하게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내놓는 게 지금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루시네이션은 일단 어떻게든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AGI는 뭐네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할루시네이션 풀어간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설득력이나 아규멘트 같은 경우는 인간도 할루시네이트 한다, 인간도 환각 증세를 보이는데 왜 그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환각 증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동시에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2015년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2년 후면은 모든 자동차가 셀프 드라이빙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2016년에 라디올로지스트, 방사선사들은 5년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2025년에도 방사선사들은 일반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하입에 비해서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거죠. 저는 이 새로운 기술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에 생각을 합니다. 계단식으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발전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계단식이지만 약간의 어필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저기 이번 세대 인공지능의 저 점프 뛰어오르는 포인트는 트랜스포머의 발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는 챗GPT부터 지금까지 모델들의 서서히 좀 성장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세대 인공지능에서 성능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의 한계에 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때다. 왜냐하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다른 어떤 기술이 갑자기 나와서 모든 걸 갈아엎을 확률이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뭐 엔터프라이즈 AI를 해야 되나 컨슈머 AI를 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컨슈머 AI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B2B AI는 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B2B 서비스 팔아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99.5% 업타임이 있어야 되고 내용을 믿을 수 있고 정확해야 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컨슈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틀려도 돼요. 여러분 챗GPT가 이상한 말 하더라도 에이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챗GPT가 뭐 삼성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숫자가 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보면은 엔터프라이즈보다는 컨슈머 쪽에 조금 더 미래가 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는 저는 엔터프라이즈 AI도 뭐 좋지만 좋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글린 같은 경우는, 글린이라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기업 내부의 엑스퍼트 네트워크 AI 모델들을 쓰는 곳인데, 거기서 재밌는 걸 한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돈을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인도에다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해낸 아웃풋을 가지고 인도에서 검수를 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를 했고, 그리고 돈도 아끼고 속도도 빨라졌지만 결국은 인간이 휴먼 인더 룹이 돼야 된다. 인간이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성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엔터프라이즈들이 원하는, 지금 사스에 익숙해져 있는 엔터프라이즈들은 웬만큼 정확하지 않아서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컨슈머가 그 굉장히 뭐 유리한 부분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AI는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주는 걸 아주 잘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아주 싸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AI는 좀 컨슈머 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먼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버티컬 호리존탈도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버티컬 AI냐 아니면 오픈 AI가 다 할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좀 디베이터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컬 AI가 조금 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프로프라이터리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남들은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존의 좋은 모델에 파인 튜닝을 해서 최대한 정답률을 올리고 거기에 휴먼 인더 룹을 한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AI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구글이 AI가 좋고 뭐 오픈 AI가 좋고 하지만 이것들이 바이오도 하고 뭐 뱅킹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버티컬별로 AI 회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보이스, 저는 진짜 보이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이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타자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옛날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에 비해서 보이스가 그 하드웨어가 바뀐다면 세상이 모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돈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게 보이스로만 해결이 되는 그 인공지능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니 아이브랑 그 오픈 AI도 협업을 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고, 구글도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도 있고, 저희가 뭐 에이전틱 AI, 그리고 엣지 AI, 클라우드 AI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봤는데 20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AGI 보다는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AI가 정말 버블일까 아니면 AI 시대일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확신하는 거는 AI는 지금 우리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고, 리포트에 따르면은 리턴도 없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뭐 밸류에이션도 다 저스티파이 할 거고 다 성장한다고 봤을 때, 인공지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세상을 바꿀 거지만 우리는 그래도 포머를 주의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